2026년 사이버 보안은 단순히 해킹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안에 사람처럼 일하는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로그인과 권한, 그리고 데이터 이동 자체가 새로운 위험이 됐는데요. 이제 보안은 성벽을 높이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을 필요할 때만 정확히 주고 즉시 회수할 수 있는지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산업 전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 확산은 보안 예산을 줄이기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그림자 AI 때문에 데이터 유출 방지와 접근 통제가 가장 빠르게 예산을 끌어올리는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과 규제 변수로 특정 지역 노출이 큰 기업은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성장성만큼 리스크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계정이 늘어난다는 수준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주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사람 계정뿐 아니라 서비스 계정, API 키, 자동화 봇, 그리고 AI 에이전트까지 동시에 늘어나는데요. 이 환경에서는 침입 자체를 100% 막는 것보다 침입이 일어나더라도 권한을 잘게 쪼개서 피해가 확산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와 권한 통제, 그리고 특권 접근 관리가 산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업무에 들어오면서 가장 흔한 사고는 거대한 해킹이 아니라 작은 업로드 실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문서나 코드를 잠깐 붙여넣는 순간 민감 정보가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는 보안팀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 방지, 클라우드 보안 게이트웨이, 사스 보안, 브라우저 기반 통제처럼 사용자의 실제 흐름을 잡는 제품군이 구조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사이버 보안이 기술 선택을 넘어 국가안보와 주권의 영역으로 더 깊게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국가에서 해외 보안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공급망을 점검하는 흐름이 강화되면 기업별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어떤 기업은 특정 지역 매출이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어떤 기업은 대체 수요가 생기며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품력만큼이나 지역별 매출 비중과 규제 노출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공격자의 비용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들여야 했던 피싱과 사칭이 이제는 AI로 더 자연스럽고 더 정교하게 대량 생산될 수 있는데요. 또한 비밀번호 자체보다 세션 토큰, 접근 키, API 키 같은 자격 증명 탈취가 더 치명적인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력사와 사스 연결이 늘수록 공급망 공격 루트도 길어지면서 한 번의 침해가 여러 조직으로 번질 위험이 커집니다. 방어 쪽도 방향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합입니다. 도구가 너무 많으면 정책이 엇갈리고 대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보안 플랫폼을 묶어 운영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모든 정보를 볼 수 없으니 탐지와 우선순위, 대응을 자동화하는 SOC 혁신이 필수로 올라옵니다. 셋째는 실시간 권한 통제입니다. 항상 켜져 있는 권한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잠깐 부여하고 바로 회수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어디로 흐를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덴티티와 특권 접근 관리가 최상단에 올라오고 그 다음이 클라우드형 게이트웨이와 제로 트러스트 접근입니다. 클라우드 보안과 API 보안도 함께 커지며 엔드포인트 탐지와 대응, 관리형 탐지 대응 같은 운영형 서비스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유출 방지와 사스 보안, 브라우저 보안은 그림자 AI 확산의 직접 수혜 영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좋은 흐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 대형 기업들은 묶음 할인으로 고객을 잠글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격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일 제품만 강한 기업은 고객이 벤더 수를 줄이는 흐름에서 성장률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신규 고객 증가만 보지 말고 기존 고객이 제품을 추가로 더 사는지 그리고 해지율이 낮게 유지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신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으로 라인업을 넓히는 전략은 강력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품질 이슈나 운영 혼선이 생기면 고객이 빠르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 효과는 발표 직후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 합쳐지고 영업이 돌아갈 때 성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수 발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이후 분기에서 고객 유지와 업셀 흐름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종목을 고를 때는 성장률 숫자 하나로 결론 내리기보다 성장의 질을 보셔야 합니다. 반복 매출 기반의 구독 구조인지, 갱신율과 고객 확장 흐름이 탄탄한지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자녀 계약과 이연 매출 같은 미래, 매출의 가시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영업 효율이 개선되는지,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과 규제에 과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를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통합 플랫폼 수요의 대표 수혜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뿐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과 보안 운영까지 묶어 제공하려는 방향성이 분명하고 대형 고객이 벤더 수를 줄이려는 국면에서 협상력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만 플랫폼 번들이 강해질수록 단기적으로는 할인과 비용이 늘 수 있으니 매출 성장과 함께 수익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학 이슈로 특정 지역 판매 환경이 흔들릴 수 있는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엔드포인트 기반의 강점 위에 아이덴티티 축을 더해 침해 확산을 막는 스토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계정과 권한의 연속적 관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와 탐지 대응의 결합은 시장이 원하는 그림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대형 인수나 확장은 통합 리스크가 따르니 실제로 크로스셀 매출이 늘고 고객 유지가 더 좋아지는지를 분기 실적에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스케일러는 트래픽 관문을 잡는 클라우드형 접근 통제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림자 AI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어디서 어떤 서비스로 데이터를 보내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접근 경로를 정책으로 통제하고 데이터 유출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고객이 단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전환을 진행할수록 장기 수요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환 프로젝트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분기별 실적 변동성은 존재할 수 있으니 대형 고객 도입 속도와 업세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포티넷은 네트워크 보안의 필수제 성격을 가진 쪽에 가깝습니다. 예산이 보수적으로 변해도 네트워크 보안은 끊기 어려운 영역이라 방어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기반이 넓고 제품 라인업이 다양해 경기 사이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면을 기대하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의 규제나 지정학 이슈가 발생할 경우 지역 노출도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이버아크는 특권 접근 관리라는 핵심 축에서 AI 에이전트 시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 강한 권한을 요구하는 순간이 늘어나고 그때 권한을 항상 켜두지 않고 필요할 때만 부여하는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결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침입 자체보다 침입 이후 권한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권 접근 관리와 실시간 권한 회수는 2026년에도 우선순위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타는 아이덴티티 플랫폼의 중심에서 사람 계정뿐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아이덴티티까지 관리해야 하는 흐름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할수록 접근 정책과 인증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하고 과정에서 아이덴티티 통합의 가치가 커집니다. 다만 경쟁 강도가 높고 고객의 구매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으니 대형 고객의 갱신 흐름과 제품 확장 성과가 꾸준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포인트는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보안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장주보다 방어적 성격의 보안 종목을 함께 보고 싶을 때 관찰 리스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과 규제 이슈가 부각되는 국면에서는 국가별 정책 변화가 단기 심리와 매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만 보고 단순화하기보다 지역 노출과 제품 전략 변화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실적을 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반복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계약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고객이 떠나지 않는지, 그리고 기존 고객이 더 많이 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잉여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와 영업 효율이 좋아지는지도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고객, 특정 지역의 매출이 쏠려있지 않은지도 같이 보시면 2026년 변동성 국면에서 훨씬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플랜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AI 에이전트 보안, 그림자 AI 데이터 유출, 통합 플랫폼과 SOC 자동화라는 세 가지 테마로 시장을 나눠서 봅니다. 다음으로 각 테마에서 플랫폼 확장성과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우선 후보로 올립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반복 매출, 계약 잔고, 갱신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을 같은 틀로 비교하면서 추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 이슈가 터질 때를 대비해 지역 노출이 큰 기업 비중은 조절하고 성장형과 방어형을 섞어 변동성을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